참 수상하다 수상해. 그쵸? NC소프트 보면은 정말 수상해요. 실적이 반토막 났다라고 발표하는 날 상한가에 갔습니다. 물론 그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NFT로 진출하겠다라는 말을 했더니 뭐 그때부터 오르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수상해하는 거죠. 이거 좀 뭔가 의심이 간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 조사도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한번 어떤 이야기들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범인이 유추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사실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만들었고 저도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저만의 추론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사실적인 자료로 여러분만의 또 다른 추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수사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원래 NC소프트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었어요. 그 과금 체계라고 해서 뭐 아이템을 사려면은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게임인데 나는 그냥 즐기려고 했더니 즐기려면 계속 돈을 내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거죠. 뭐 식당 같은 경우면은 처음에 내가 돈을 내고 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 뭐 하나 할 때마다 젓가락 주세요, 돈 주세요, 뭐 할 때요, 돈 주세요인데 이것도 뭐냐면 음식점인데 우선은 저는 뭐 스프를 주세요 했더니 자 스프 랜덤 박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프가 나올 때까지 랜덤을 계속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메인 요리는 저는 파스타가 먹고 싶었는데 했더니 자 그러면 랜덤 박스 돌리세요 라고 해가지고 또 돈을 계속 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 파스타 먹고 싶었는데 자꾸 엉뚱한 게 걸리면 내가 원하는 거 먹을 때까지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난 한 끼 먹으러 갔다가 100만원, 200만원까지 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깨지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NC소프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금 체계 때문에 불만을 많이 가진 게이머들이 많이 다른 게임들로 넘어가는 현상들도 벌어지긴 해가지고 NC에 대해서 좀 위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리니지 W가 나왔는데 반응도 뭐 시원찮다, 나쁘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막상 실적을 보니까 수치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때 상한가가 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올랐죠. 주가가 1시쯤 되니까 거의 상한가에 도달했고 살짝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시가총액이 17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만 해도 한 시가총액이 3조에서 4조 정도가 올라간 거죠. 하루 만에 어떻게 시가총액 3조 4조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요. 저 요새 NFT 때문에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게임들이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NFT가 뭔지 어떻게 보면 게임 업계의 신성장 동력이 달린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요. 저도 지금 NFT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이제 9% 정도 하락을 했죠. 뭐 다른 이슈들도 있었어요. 안 좋은 이슈들도 엮이고 하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풀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60만원에서 78만원 갔다가 다시 70만원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10몇 퍼센트 넘게 오른 거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올렸냐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죠. 이거 수상하다. 왜 그러냐? 한 명이 50만 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큰손 한 명이 50만 주를 샀다. 그 가격이 자그마치 3천억이다. 그러면 대체 누가 3천억의 현금을 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CFD도 의심을 해봤는데 아니에요. CFD도 아니고 신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용을 썼다 하더라도 225% 정도 될 거니까 신용 써도 한 자기 돈은 한 1300억, 1400억 있어야 되거든요. 대체 누구일까? 근데 이것도 순매수액입니다. 실제로는 현금을 1500에서 한 2000억 썼을 거라 봐요. 그리고 신용이라는 게 이렇게 1000억치 안 나오는 게 이미 벌써 우리 대한민국 개미들이 신용을 다 증권사 신용을 풀로 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신용을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의 다 현금으로 썼단 얘기예요. 3천억 정도의 현금을 그대로 다 썼다. 순현금만.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70만 주를 사서 20만 주를 팔았거든요. 70만 주라고 하면은 한 4천억에서 4,500억 정도 현금을 썼고 1,500억을 그날 바로 회수했다는 얘기인데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거래소에서 집중 조사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왜
왜 50만 주인가 봤더니 NC소프트 총 주식수가 한 2200만 주예요. 여기에서 그날 매수한 게 70만 주니까 총 그 주식수의 3.2%입니다. 당일 매도한 게 0.9%예요. 그러니까 내가 70만 주를 사서 주가를 상한가 만든 다음에 20만 주를 팔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금 회수를 했을 거고 주가는 원하는 상한가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목표가 딱 상한가 거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다. 이 주식을 사서 다음날 상한가 또 갈 거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상한가만 만들어 놓자. 그 상한가만 만들어 놓자라는 건 굉장히 그날 당장 목표인데 그러면 뭔가 약간 주문을 받아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날의 어떤 스토리들을 보면은 순매수를 50만 주 했는데 8시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처참하게 나왔죠. 그래서 당연히 NC소프트 주가가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 기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나쁠 걸 알고 있고 8시에 실적 발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자 기업 설명회를 9시에 한 게 아닌가. 뭔가 약간 기세가 꺾인 상태에서 하면 안 되니까 기업 설명회를 9시에 한 게 아니냐. 이 시간이 실적 발표를 보통 이 시간에 안 하거든요. 기업 설명회도 솔직히 이 시간쯤에 안 하고 조금 뒤에 하거나 하는데 뭔가 이미 시간부터 되게 뭔가 의심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전부터 기업 설명회 시작하면서 누가 막 사들여가지고 1시에 상한가 만들어 놓고 나서 2시에 12만 주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상한가 만들고 팔아 먹은 건지 그리고 3.2%를 산 거는 5%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공시를 해야 돼요. 누가 5% 이상 보유했다라고 밝혀야 되는데 그거는 또 싫었다 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뭔가 냄새가 구리다 이렇게 말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뉴스들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9시 한 20분 경부터 누군가가 막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설명회를 보면 처음에 뭐 인사하고 실적 발표하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기업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비전 얘기하고 질문 대답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시간 타이밍부터 주가가 대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만주, 2만주, 3만주 턱턱턱 들어오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요.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뭐 10시 넘어서도 계속 대량 거래가 한 번씩 터지는데 보다시피 대량 거래가 꾸준히 터지는 게 아니라 덜커덕 덜커덕 나와요. 이건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게 한 명의 계좌에 있다라는 거죠. 퉁퉁퉁 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시까지 때도 보면 슬슬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좀 어느 정도 났다가 오후 1시쯤 되면서 이제 대량 매수 한 번 더 해놓고 이제 다시 또 잡아놓죠.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되게 투박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기술이 고급스러운 기술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해봤는데 이게 누구일까 해보니까 1번으로는 3천억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한데 이렇게 3천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누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1번 슈퍼개미. 3천억 정도를 보유한 슈퍼개미면은 우리 벌써 언론이나 여기 한번 공개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지가 않죠. 3천억을 대체 어떻게 들고 있을까? 아니면 뭐 정말 들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3천억 이상을 주식으로 들고 오는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보통 3천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다 부동산으로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하지 주식을 이렇게 넣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종목을 하루 만에 3천억을 집어넣는다?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가 또 이 NC소프트가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여기에다가 3천억을 한 방에 뻥 넣는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동사채업자.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준다. 이제 그 돈을 설계자가 보통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명동사채업자가 들어갔다라고 하기에는 이 기술이 너무 투박해요. 보통 사채업자가 하면 기술자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기술자가 알아서 또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명동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작업을 하는데 설계자가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설계를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내가 주가 조작 잘하지 하면서 나한테 맡겨달라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완전 꽝이었던 사람인 거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날려먹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린저씨 아니냐. 이거 지금 되게 아이어를 위하여라 했는데
NC소프트, 특히 리니지를 정말 사랑하는 린저씨 아저씨가 보통 부자들 많잖아요. 아, NC소프트 기 한번 살려주자라고 하면서 기 살려주기 위해서 한번 샀다. 우리로 치면 NC소프트한테 슈퍼챗 3천억을 쐈다. 뭐 그런 그 과정에 본인도 돈도 벌고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4번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진짜 NC소프트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누군가가 이제 크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우선은 의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 날이 하필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너무 수상한 거죠. 왜 8시에 실적 발표를 했고 9시에 기업 설명회를 했으며 왜 그날이 종목 선물, 종목 옵션, 지수 옵션 4만여의 날 중에서 3개가 겹치는 3만여의 날이죠. 그러니까 뭐 매달마다 돌아오잖아요. 둘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왜 이날 했느냐. 실적 발표를 15일 날 해도 되고요. 12일 날 해도 되고 장 마감하고 해서 되던데 왜 굳이 마감일 날 했느냐. 이래서 지금 옵션이나 선물에서 굉장히 포지션을 크게 먹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설 1번은 종목 선물 옵션을 노리고 주식을 매수해서 가격을 올렸다 라고 하는데 저는 노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수익률은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현물을 3천억을 박으면서 먹을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과 다르게 이 종목 선물 옵션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적인 수익이 나올 수는 없어요. 수익률은 잘 나올 수 있어도 막 300%, 1000%가 나온다 하더라도 벌 수 있는 돈이 막 1000억, 2000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은 현물을 집어넣으면서 그거보다 더 위에 파생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럴 거래량이 안 나오는 곳이라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가설도 마찬가지예요. ELW를 먹으려 했던 거다. ELW라고 해서 손익분기점, 만기일의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먹고 내리면 내리는 만큼 먹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ELW 콜, ELW 풋이 있는데 변동성이 보다시피 지금 이게 NC소프트 건데 하루에도 마이너스 50%로 갈 수 있고 하루에도 플러스 150%로 갈 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것도 그냥 옵션이랑 똑같은 시장이에요. 보면은. 근데 LP 보유율을 봤더니 기관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기관 뜰 것들을 내가 다 가져와가지고 먹었다? 기관이 작업친 거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기관들도 자기들이 발행하는데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하진 않죠. 그리고 지금 나왔던 거는 개인 한 명 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요. ELW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다시피 보면 마감일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전환 비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전환 비율이 0.001이라 그러면은 1000개를 사야 한 주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보면은 뭐 한 80만원 넘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거 덕분에 NC소프트 ELW들이 막 다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린저씨 아저씨 아니냐. 린저씨 1인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매우 초보적인 거죠. 보통은 계좌 여러 개를 사가지고 작업해서 눈을 피하게 해요. 뭐 한 100개, 200개 해서 여러 계좌로 야금야금 사들이고 하루 만에 이렇게 몰지도 않아요. 조금 조금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무식하게 그냥 사버렸잖아요. 너무 투박하다 기술이. 그러니까 아마 이 기술을 코인에서 하셨던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코인처럼 생각하고 주식은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모르고 그냥 코인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으셨던 리니지 매니아 아저씨가 NFT 발표하면서 야 응원하자 이러면서 투자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NFT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돈 벌 수 있겠다라 생각하고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게임 대장주가 NC소프트잖아요. 그러니까 NFT로 지금 많은 게임 회사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NC소프트도 NFT에 뛰어들면은 다른 게임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고객들 주머니 털어먹는 데는 어쨌든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회사인데 NFT까지 하면은 뭐 아주 전 세계 돈을 탈탈 털어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살만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돈 3천억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3천억보다 돈 더 집어넣었잖아요. 더 집어넣고 나서 팔고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집어넣고 2천억은 회수한 거거든요. 수익도 좀 났을 거고
이제 NFT를 좀 더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매출액 순위를 봐도 NC랑 넷마블이 거의 탑티어고요. NHN이랑 크래프톤이 2티어, 나머지 뭐 컴투스, 카카오, 펄어비스가 3티어, 위메이드가 저 아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NC도 NFT를 가동했을 때 굉장히 큰 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론을 해보자면 기술이 굉장히 단순하다. 아마 오래된 전문 투자자는 아닌 것 같다. 주식 경험이 오래된 사람은 아닌 개인일 것 같다라는 거고, 실적 쇼크 발표 후에 매수했으니까 오히려 이때가 제일 저점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이거 NFT 괜찮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3,500억 이상의 현금을 가진 개인인데 명동에서 빌려온 돈 아니면 코인 부자라 보는 거죠. 근데 명동에서 빌릴 때는 보통 이건 기업 인수하거나 작업 들어갈 때 하는 거지, 이렇게 대형주 투자하려고 명동에 돈 빌리진 않습니다. 아마 코인 부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 NFT를 발표한 게임주들 보면 주가가 2배에서 4배, 5배 정도 올랐었는데 NC만 주가가 오히려 40% 가까이 빠지면서 게임주들 다 가는데 NC만 안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 싶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순수한 투자용이다 라고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주식 수사대를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NFT 때문에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보시는데 오히려 많이 오른 주보다 덜 오른 주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